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시간이죠.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을 실력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주고 있는 정인영. 아이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오늘 6월 3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이고요. 선거하셨나요? 선거 꼭 국민주권 행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굴 찍어서가 아니라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집단적인 어떤 우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처럼 5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국민의 생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도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선거하셨죠? 그러면 행정법도 까십시다. 자, 25년 8월달, 그러니까 8급, 국회직 8급 시험 문제죠.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한 달 조금 더 지난 문제인데요. 6월 3일 화요일 한번 문제 볼게요. 자,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전보제도 중에 하나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쌍두마차. 요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전보제도에서 많이들 구별하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많이 구별합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거 국가작용에 관한 불법행위죠. 국가작용, 그게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로 위법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그걸 우리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로 피해받은 자에 대한 전보제도. 하지만 손실보상은 적법한 국가작용은 맞죠. 국가작용은 맞지만 적법해야 돼요. 적법, 의도적인. 물론 헌법의 23조 3항에 근거하면 재산권에 한해서 하나요 이렇게 돼 있지만 헌법은 그래요. 헌법은 재산권에 한해서. 만약에 법률로 생명 신체도 포함돼서 입법을 한다면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손실보상 범위를 넓혀주는 거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죠. 이거 반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입법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재산권에 한해서만 돼 있다는 거, 의도적으로. 또 목적도 그냥 공익이 아니라 공공필요라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자에 대한 희생, 이거에 대한 전보제도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거니까 위자료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 자, 얘는 헌법의 29조에 있지만 여기는 생명, 신체, 재산상 피해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하는 반면 헌법의 근거에서는 재산상 피해만을 전제로. 자, 거기다가 손해배상, 손실보상, 우리 헌법재판소나 판례 입장은 둘 다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봅니다. 사법관계로 봐요. 자, 손해배상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사법관계로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사법관계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이거 공법관계로 이해하는 게 따로 있어요. 관계로 보는 건 따로 외우셔야죠. 하청법상, 공공사업법상 또는 공익사업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법이죠. 공유수면 매립법. 이게 구체적 판례니까 이런 법에 의해서 하천부지 편입이 됐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이 됐다, 손실보상. 이럴 때 손실보상은 이거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로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한다는 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이런 건 암기 좀 하셔야 돼요. 아니, 원래 사법관계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요 판례 요 3개 정도는 암기하시고요. 모르겠다 빽거리들은 사법관계로 푸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손실보상에 관한 정의를 내립니다.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해서 손실보상의 요건, 솔직히 말해서 행정법에서는 손실보상의 요건 같은 걸 자주 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손실보상 금액을 행정법에서 손실보상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라는 결정 절차하고 금액 결정 방법 또는 포함되는 금액에 이런 걸 주로 내고요. 또 결정 절차는 또 강론하고 연결돼서 행정법 강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9급에서는 절차보다는 보상금 결정했을 때 당해서
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포함되고, 자, 개발로 인한 제한은 고려되지 않고 개발과 관계없이 원래 있던 제한대로 보상금이 나가고, 자, 인별보상, 그 다음에 사전 일시불 사업 시행자 보상, 이런 것들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또 보상금 결정할 때 기준금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 개별 공시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손실보상에서는 주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런 요건 문제보다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문제하고, 또 손실보상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사법관계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공법관계에 관한 판례 문제, 또 보상금 결정 방법, 그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죠. 자, 이번 문제는 절차나 보상금 결정 방법보다는 자, 법적 성질에 관해서 주로 물었던 것 같아요. 제도적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 이런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 이런 말 나오면 이거는 사법관계로 보지 않고 공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얘는 1도 예외가 없어요. 사법관계로 봅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지만, 같은 사법상 권리하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유는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런 말 나오면 공법관계로 봐요. 따라서 달리한다. 맞는 지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리법, 이게 코로나 사건이었어요. 그때 좀 있었죠. 일단은 영업이 불가능하게 완전 정지시키기 게 아니라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럼 제한을 했으면 그 물건이나 또는 영업 시설물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니잖아요. 뭐 2명 이상 뭐 이렇게 3인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영업이익이 조금 이익이 감소했더라도 그건 수익한도 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용 수익 처분 권한에 제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세 번째,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자, 건물의 일부, 토지 일부를 수용을 할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물 일부도, 토지 일부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이용률에 또는 비율이 줄어든다 해도 그것도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손실보상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따라서 자녀지, 자녀 건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이용 방법이 줄어들어도, 자, 이건 손실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지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무조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지문.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토지보상법.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보통 자녀지 또는 수용보상금 또는 이주비, 그 다음에 하천법상 하천부지, 이럴 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 소송이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자 또는 사업 시행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행정청이 상대방이 돼서는 안 되죠. 거기에 주인공 당사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 사업 시행자, 소송 당사자의 재결청, 청은 제외된다. 맞죠? 자, 5번 헌법 23조 3항에서 손실보상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생명신체의 침해 손실보상은 요것도 가능하다. 맞죠? 또 소리가. 자, 일단은 헌법의 근거에서는 재산권에 관해서만 하지만 법률로 재산권 이외에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는 입법을 한다 해서 반하는 건 아니에요. 손실보상을 더 넓혀준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오늘도 하루 정리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이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의식,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부족하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정인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